여러분, 하루 10,000원. 이 숫자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불가능하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어딘가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는 하루 생활비로 10,000원을 쥐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성들이 수십만 명 존재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오늘은 무얼 먹어야 하나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통장 잔액을 확인하면서 손이 멈춘 적 있으신가요? 남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이런 것 같아 부끄럽고 외로우셨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실제로 하루 10,000원의 테두리 안에서 품위 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진솔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통계청이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 여성의 월 평균 소득은 약 78만 원 수준입니다.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이 월 33만 4천 원이고 여기에 국민연금을 받는다 해도 평균 수령액은 월 38만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두 가지를 합쳐도 월 70만 원대. 하루로 나누면 약 2만 3천 원. 그런데 여기서 월세나 관리비, 의료비, 통신비처럼 고정 지출을 빼고 나면 실제로 식비와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하루 10,000원 안팎이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수십만 명의 실제 하루입니다. 숫자를 더 들여다보면 놀랍습니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여성 단독 가구는 전국에 약 210만 가구를 넘어섰고 이 중 40% 이상이 상대적 빈곤선 아래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선이란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우리 사회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실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잠깐 마음이 무거워지다가 곧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 속에 실제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냉장고 앞에 서서 오늘 끼니를 계산하는 사람, 병원을 가야 할 것 같은데 진료비가 걱정돼 이틀을 더 버티는 사람, 손자 손녀 생일 선물 하나 변변히 못 챙겨줘서 밤새 눈물을 삼키는 사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밤을 보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이 더 고통스러운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사회가 이 상황을 개인의 실패처럼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왜 노후 준비를 안 했어? 자식들은 뭐해? 정부 지원 받으면 되잖아 라는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 말을 들어본 사람만 압니다.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았던 여성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갑자기 혼자가 된 분들,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지원을 요청조차 못하는 분들. 이 모든 상황이 준비 부족이라는 단 한마디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여성의 평균 경제활동 참여 이력과 사회 구조 자체가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 안에서 실질적인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1만 원이라는 제약은 분명 가혹합니다. 하지만 그 제약 안에서도 존엄하게, 건강하게, 심지어 작은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방법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재테크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손이 닿는 거리에 있는 방법들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혼자 사는 67세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월 기초연금과 소액의 국민연금을 합쳐 매달 손에 쥐는 돈은 약 82만 원. 월세 30만 원, 공과금 8만 원, 통신비 2만 5천 원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은 41만 5천 원. 한 달 30일로 나누면 하루 1만 3,800원. 이 안에 식비, 교통비, 의료비, 위생용품까지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은 이 상황을 매달 퍼즐 맞추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칸칸이 나눠서 어디에 얼마를 쓸지 미리 짜두지 않으면 월말에 빈 통장 앞에서 패닉이 온다고요. 그러나 그분은 3년째 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그 비결이 바로 다음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 이 나이에 이런 상황이 됐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자책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이유를 알아야 같은 함정을 다시 피할 수 있고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루 1만 원 안팎의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은 세 가지 경로 중 하나를 거쳐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작됐는데 당시 대부분의 여성들은 전업주부거나 비공식 노동을 했기 때문에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후 임의가입 제도가 생겼지만 나중에 하지 뭐라는 생각으로 미루다 가입 기간이 짧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납부해야 수령 자격이 생기는데 그 기준조차 못 채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60대 중후반인 분들은 이 제도가 본격화될 때 이미 가사와 육아에 매여 있던 세대였습니다. 국가제도의 공백이 개인의 노후 빈곤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두 번째는 갑작스러운 혼자입니다. 남편과 함께 생활할 때는 두 사람의 연금이나 소득이 합쳐지면서 어느 정도 생활이 유지됐지만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하게 되면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반면 생활비는 크게 줄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집의 월세나 공과금은 두 사람이 살 때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 중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비율은 약 46%에 달합니다. 거의 절반이 혼자입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분들이 배우자 사망 이후 갑자기 재정 계획을 처음부터 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녀와의 현실적 거리입니다. 예전에는 노부모를 자녀가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자녀 세대도 집값, 교육비, 생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2024년 조사에서 노인 빈곤층의 자녀로부터의 사적 이전 소득은 월 평균 14만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어하고 자식도 여유가 없는 상황. 그 사이에서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홀로 감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책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황은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시대와 제도의 결과인 측면이 큽니다. 그렇다고 그냥 두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출 구조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1만 원의 예산이 진짜 빠듯하게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어딘가에 새는 구멍이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정확히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모르는 상태로 생활합니다. 막연히 부족하다는 느낌만 있고 왜 부족한지는 모르는 상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지출의 실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가계부를 거창하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얼마를 썼는지, 무엇에 썼는지 하루가 끝날 때 세 줄만 적어도 됩니다. 그걸 한 달만 해보면 어디서 돈이 새는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인천 거주 65세 여성분은 한 달 만에 택시비와 편의점 소비에서 월 3만 원 이상이 불필요하게 나가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작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돈이 비상금 통장에 쌓이기 시작했고 6개월 뒤에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을 그 비상금으로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짚고 싶은 부분은 수치심의 함정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도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복지 지원은 혜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세금을 내고 이 사회를 함께 일으킨 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 인식의 전환이 생활 수준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실제로 하루 1만 원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실제로 이런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의 경험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교과서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냉장고 앞에서 실제로 써먹은 방법들입니다. 가장 먼저 식비 관리입니다. 하루 1만 원 중 식비로 쓸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은 5천 원에서 7천 원 사이입니다. 이 금액으로 하루 3끼를 챙긴다는 게 가능하냐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단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은 장보기 전략입니다. 전통시장은 마감 시간인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가면 상인들이 당일 팔지 못한 채소나 과일을 정가의 3,050% 수준으로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대를 잘 활용하면 같은 돈으로 훨씬 많은 양의 신선 식재료를 살 수 있습니다. 두부 한 모, 계란 한 판, 시금치 한 단, 대파 한 묶음으로 일주일의 반찬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냉동 보관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혼자 사는 경우 채소를 사면 다 쓰기 전에 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시금치나 파, 버섯 등을 구매 즉시 소분해서 냉동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냉동 채소는 영양 손실이 신선 채소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영양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사서 나눠 얼려두면 버리는 식재료가 거의 없어집니다. 버리는 식재료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버리는 돈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식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공공지원 서비스 활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거나 알면서도 신청을 꺼리시는 부분인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노인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 일주일에 몇 차례 도시락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지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점심 식사 프로그램은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금액으로 따뜻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부담 없는 돈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고 무엇보다 혼자 밥 먹는 외로움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 효과도 큽니다. 의료비 관리는 가장 예측하기 어렵고 두려운 지출 항목입니다.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항상 마음 한켠에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바로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혜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아 병원 진료비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수급자 등록이 어렵다 하더라도 차상위 계층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동네 보건소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기본 진료와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약은 보건소를 통해 저렴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비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위한 시니어 요금제나 복지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요금제 대비 월 1만 원 이상 저렴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요금제를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매달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한 달에 35만 원의 여유가 생기고 그 돈이 비상금이 되거나 손자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 됩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중요합니다. 한국전력은 저소득 1인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운영합니다. 여름 냉방비와 겨울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이 제도는 연간 수십만 원의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하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신청 자격이 되는데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과 별개로 수입 측면에서도 작은 변화가 가능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으며 월 30만 원 안팎의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리한 노동이 아니라 지역 도서관 정리, 교통안전 도우미, 학교 앞 급식 보조 등 신체적 부담이 낮은 활동들이 많습니다. 사회에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과 함께 작은 수입이 더해지면 생활의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뒤 죽는 날까지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돈망이 아니라 아침에 나갈 곳이 생기고 대화할 사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가장 효과가 크면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딱 하나만 고르라면 오늘부터 지출을 기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거창한 앱이나 수첩이 필요 없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놓은 종이 한 장에 오늘 쓴 돈을 적어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1만 원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 한 벌이 걱정이고 친구 모임에 나가는 것도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일에 케이크 하나 사들고 가지 못하는 날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감정은 부정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여전히 살아있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산에서 혼자 사시는 한 66세 여성분은 오랫동안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워 외출을 줄이고 집에만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동네 노인복지관을 찾아갔고 거기서 자신과 비슷한 사정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내가 특별히 불행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생활비가 줄고 외로움도 줄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질은 지출 금액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가벼운 위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충분한 돈이 있으면 물론 더 편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건 안에서도 삶의 밀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돈으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연결된 상태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그 방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공동주택 혹은 함께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은 같은 처지의 노년 여성들이 함께 공동주거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각자의 방은 이때 거실과 부엌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생활비가 줄고 안전도 높아집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런 형태의 주거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역 복지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가는 방식은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대부분이 큰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복지관 프로그램 하나 등록하기, 이웃과 눈 맞추며 인사 나누기, 냉장고에 오늘 지출 적기. 이것들이 쌓여서 달라진 삶이 됩니다. 당장 통장 잔액이 달라지지 않아도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4세 여성분은 기초연금과 소액노인 일자리 수입으로 월 110만 원을 받습니다. 거기서 월세 25만 원, 공과금 7만 원, 통신비 2만 원을 내고 나면 76만 원. 그 76만 원으로 한 달을 삽니다. 하루 약 2만 5천 원. 이분의 한 달 루틴은 이렇습니다. 월 2만 원으로 복지관 수영 프로그램에 다니고 화요일과 목요일 점심은 복지관 식사를 1천 원에 먹으며 시장 마감 시간에 장을 봐서 일주일 식재료를 3만 원 안에 해결합니다. 생일엔 복지관 친구들과 집에서 밥을 해먹고 소소한 잡담과 웃음 속에 하루를 보냅니다. 이분은 지금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말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루 1만 원이라는 제약은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웃을 수 있고 누군가와 따뜻하게 연결될 수 있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화면 앞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은 하루 1만 원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며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그 구조적 원인을 살피고 실제 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약 방법과 지원 제도들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식비 절감 전략부터 공공지원 서비스 활용, 의료비 대처법,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까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낼지 걱정부터 드는 날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 날에도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평생을 버텨온 그 힘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비슷한 자리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고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시겠어요? 오늘 쓴 돈을 냉장고 종이에 적어두는 것, 혹은 가까운 복지관 전화번호 하나 검색해보는 것. 작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의 작은 행동이 한 달 뒤, 1년 뒤에 여러분을 조금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함께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신청 방법을 모르면 손해인 제도들과 함께 실제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